당연히 이쪽이 더 커지면 팔자주름이 심해지겠죠. 현실적으로 하루에 5번 마사지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할 수 있는 정도에서의 최선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뭉쳐있는 채로 살을 만들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 안녕하세요. 청담리트의원 김재림 원장입니다. 오늘은 주베륵 볼륨 시술을 하고 나서 마사지를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베륵 볼륨 시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조금 많은 분들에게 좀 친숙한 시술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주베륵 볼륨을 시술을 받았거나 또는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또는 곧 받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간단히 소개드리면 주베륵 볼륨은 살 안에 주베륵 볼륨이라는 물질을 넣어 주어서 우리 살이 재생을 통해서 콜라겐을 만들어서 자기 살이 차오르게 하는 이러한 작용을 기대하는 시술이 되고 3회 정도 시술을 하게 되는데 4주 또는 6주, 8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앞볼, 옆볼, 관자, 팔자 이런 부분들을 시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살이 차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제 결절이라는 이슈가 되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살이 차오르야 될 때 어느 한 곳에 뭉쳐서 차오르게 되면은 덩어리가 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뭉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살이 차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요. 시술에 친숙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스컬트라라는 시술을 할 때에도 마사지를 필수적으로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 주베륵 볼륨 역시 PDLLA 성분을 가지고 살이 차오르는 과정에서 고르게 퍼져야만 뭉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마사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사지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기준에서는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고 하기 나름이다가 사실은 정답인데, 제가 가장 하기 쉬운 방법,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정도 이상 하면 마사지라는 면에서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는 기준이 어딘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주베륵 볼륨 이전에 예전부터 쓰던 스컬트라라는 성분 같은 경우는요 555라는 방식을 가장 많이 했었는데요. 이 555는 뭐냐? 하루에 5번, 한 번 할 때 5분 동안, 이거를 5일 동안 하는 것이 555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볼을 시술했다면 앞볼에 마사지를 하는 걸 5분 동안 하루에 5번 하면서 그것을 5일 동안 하는 게 되고, 이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일어나서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면 5번이 되겠죠. 그렇게 하라라는 게 일종의 하나의 관례적인 기준이었었고요. 일단 주베륵 볼륨 같은 경우는 스컬트라만큼 결절이 잘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사지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335 정도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335라고 하면 똑같은 기준에서 한 부위를 기준으로 한 번 할 때 3분간 마사지를 하고 그것을 하루에 3번 정도 하시고 그것을 약 5일 정도 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러면 333은 안 되냐, 555는 안 되냐? 다 됩니다. 333을 하셔도 되고 555를 하셔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하루에 5번 마사지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베륵 볼륨 같은 거 시술을 할 때 앞볼, 옆볼, 팔자 이 세 군데를 하게 되면 세 군데를 전부 다 계속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루에 5번이나 5분씩 5일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도에서의 최선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저는 335를 보통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시술을 한 부위를 시술한 당일부터 하루에 3번, 한 번 할 때 3분, 그리고 5일간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정확히 어떻게 마사지를 하면 되냐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거 역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어떻게 하는 게 더 쉽고 안정적이냐에 대해서 아주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시술을 한 부위를 보았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이 마사지를 통해서 지나치게 시술한 부분에 결과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시술을 잘 맞춰서 하면 그 부분까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설령 그것이 조금 더 퍼져간다고 하더라도 마사지를 만약에 하지 않아서 뭉치는 것 때문에 뭔가 고생을 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것과 별개로 마사지를 잘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시술을 잘 했을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술 부위를 동그랗게 원으로 문지르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시술들, 그런 거를 마사지할 때 보통 공통되게 된 것들이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이게 원으로 마사지를 하다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볼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술을 요렇게 눈 밑보다 좀 아래 요쪽을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보면 다소 이 안쪽 얇은 피부 쪽으로 너무 쏠리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잘 맞춰서 시술을 하면 그런 걱정을 좀 덜 해도 될 수 있지만,
사람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너무 얇은 피부 쪽으로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원으로 마사지를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번 더 밀어준다던가 시술한 그 엔트리 포인트라고 말하는 그 찌른 부위 쪽으로 너무 몰리지 않게 다시 반대쪽으로 조금 밀어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볼을 한다고 하면 시술 부위가 여기가 되고 옆볼을 한다면 시술 부위가 여기가 됩니다. 팔자를 한다면 시술 부위가 여기가 되고요. 앞볼, 옆볼 이런 부분들의 면으로 된 부위 같은 경우는 정확히 본인이 알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한번 마사지 해주시고 마사지를 할 때는 수직 방향으로 꾹꾹 눌러주는 걸 해주시고 다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도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전체 부위를 2손가락 정도로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주는 것이 퍼지는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피하면서 고르게 뭉친 것들을 풀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특수 부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앞볼과 옆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 몇 가지 조금 다르게 시행을 해야 되는 부위들이 바로 팔자 또는 바리오네트 이런 부분이 됩니다. 팔자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마사지를 크게 하다 보면 이게 필러를 할 때도 똑같이 생기는 문제인데 이 팔자주름 바깥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더 커지면 팔자주름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팔자주름을 마사지할 때는 거울을 보시면서 팔자주름과 콧볼 사이에 여기 삼각형 부분이 있게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목표로 해서 많이 넣게 되고 수직 방향으로 꾹꾹꾹 눌러주면서 가볍게 흔들어주는 정도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하시고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콩알처럼 만져지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압을 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오네트 같은 경우는 팔자만큼 좁고 깊은 계곡은 아니지만 볼륨이 안으로 꺼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눌러서 바깥쪽으로 퍼지면 똑같이 주름이 더 심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절한 압으로 너무 퍼져서 주름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 그리고 가볍게 흔들어주는 정도 다른 부위처럼 너무 퍼뜨리려고 하는 거를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만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사지를 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는데요. 주베륵 볼륨 시술을 받고 나서 당일부터 마사지를 한다고 보면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욱신거린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욱신거림은 주베륵 볼륨 이후에 일시적인 초기의 염증 반응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또 시술을 할 때 지나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서 사람에 따라서 상처나 스크래치가 나면 좀 더 욱신거릴 수도 있는데 이 자체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너무 괴롭지 않을 정도로만 마사지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주의할 게 있다면 주베륵 볼륨 시술을 하면서 보톡스를 맞았거나 또는 필러 시술을 함께 했거나 이런 경우들에는 마사지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베륵 볼륨을 열심히 마사지 해주는 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보톡스를 시술한 부위를 너무 일찍부터 강하게 마사지를 할 경우에는 이 보톡스가 퍼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원하던 목표하던 근육이 아니라 다른 근육을 마비시킴으로써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옆볼 주베륵을 하고 턱보톡스를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조금 위쪽에도 놔주셨다라고 하면 이 보톡스 부위는 꼭 피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긴 굉장히 쉽지 않지만 보톡스를 마사지해서 너무 퍼지게 되면 보톡스 영향이 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베륵 볼륨 마사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다 보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마사지를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마나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사지를 안 하고도 별다른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다만 좀 더 안전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신경 써서 너무 강박을 가지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강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밀가루 같은 것을 이렇게 쭉 붓고 체에다가 이렇게 부어본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밀가루 이렇게 막 붓다 보면 밀가루가 가루가 막 내려가다가 뭉친 어떤 밀가루 가루 덩이가 체에 딱 걸리는 거를 본 경험들이 한 번은 있으실 텐데 주베륵 볼륨을 마사지할 때는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비슷한 게 주베륵도 하나의 가루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리식염수가 믹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확히 잘 안 퍼진 것들이 이 안쪽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뭉쳐있는 채로 살을 만들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 이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밀가루가 뭉친 덩이들을 푼다, 그런 접근에서 동그랗게 마사지를 하건 안쪽에서부터 마사지를 하건 그래서 조금 만져짐이 있을 땐 조금 더 풀어보는 것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베륵 볼륨 이후에 마사지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 거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셔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